안녕하세요. 지리산 리포터입니다. 김장배추가 꽉 차가지고 고랑에 길이 없어질 정도로 김장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탱탱하니 힘이 넘칩니다. 그런데 김장배추가 속이 꽉 차고요. 병도 없고 맛있고 이걸 먹어서 사람한테도 건강해지는 김장배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살지 않거나 바닷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닷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천일염이고요. 이건 간수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천일염 집에 다 있으실 거고요. 물에다 녹여서 20리터 통에다 타면 되는데 간단하죠?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마시는 게 있죠. 미네랄 워터라 그러잖아요.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운동선수들한테 활력을 더 주는 음료를 미네랄 워터라 그러죠. 미네랄 워터를 김장배추도 먹고 싶어 합니다. 돈도 거의 안 들고요. 종합 미네랄 워터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천일염입니다. 바닷물입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김장배추가 필요한 영양분은 몇 가지나 될까요? NPK, 황막칼 이런 화학 비료에 들어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충분할까요? 여기에다 더해서 10대 영양소 또는 16대, 18대 영양소라는 거 이것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추나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분은 70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영양분들이 작지만 다 필요한 영양분이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키우고 있는 김장배추 밭에는 이런 영양소들이 충분히 있을까요? 원시림의 숲에 흙에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농사짓고 있는 밭의 흙에는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그 열매나 과실들을 빼먹잖아요.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빼먹었잖아요. 사람들은 그 열매나 과실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간 만큼을 보충을 해주냐면 그렇지가 않죠. 보충해 주는 게 보통 화학비료죠. 화학비료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아야 5가지 또는 10가지 이 정도의 영양소 뱉기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가 필요로 미네랄들이 흙 속에는 부족한 거죠. 옛날에는 약 50년 전에는 사과 하나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과를 40개, 40개 정도를 먹어야 하루에 필요한 미네랄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실이나 야채들도 미네랄이 부족하고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역시 미네랄을 많이 섭취를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안 가는 지름길은 미네랄을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네랄이 없으면 비타민은 소용이 없다. 미네랄은 작은 양이지만 사람한테도 그리고 배추나 다른 작물들한테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배추도 미네랄이 부족하면 병이 옵니다. 미네랄이 충분하면 자체 면역력이 있거든요. 병을 이겨내는 면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장배추에도 미네랄을 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미네랄 주는 방법은 뭘까요? 천매암이나 천일염을 주시면 되는데요. 천매암은 좀 비싸죠. 그래서 천일염을 이용하세요. 비싼 돈 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미네랄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바다에 가려면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야 되는데요. 저처럼 바닷가에 살지 않거나 바닷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천일염이 미네랄 덩어리입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농축시킨 거잖아요. 바닷물에서 물 H2O를 날려보내고 남은 게 천일염이잖아요. 천일염은 공기 중에 두면 뭐가 빠지죠? 녹아내립니다. 뭐가. 그것이 바로 간수입니다. 간수. 간수는 주성분이 가장 중요한 성분이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래서 천일염하고 간수를 물에 녹이면 다시 바닷물이 되는 거잖아요. 쉽게 바닷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닷물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예, 이것은 천일염이고요. 이건 간수입니다. 예, 간수에는 천일염에 있던 미네랄들도 많이 녹아 나오지만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마그네슘입니다. 예,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죠. 예, 그런데 바닷물을 주실 때 바닷물 원액을 식물한테 줘버리면 농도 차이 때문에 오히려 농도 장애가 옵니다. 예, 바닷물은 농도가 얼마죠? 예, 염류의 농도가 바닷물은 3.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추 잎의 염류의 농도는 약 1%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도 장애가 오는 거죠. 바닷물을 떠오셨어도 바닷물을 바로 원액을 주시면 안 되고요. 희석을 해서 주셔야 되는데 작물에 따라서 그 희석 농도는 다 다릅니다. 농진청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희석 농도 이렇게 되고요. 가장 안전한 희석 농도는 100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략 50배에서 1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주시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하고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20리터 통 기준으로 해서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약 20g. 20g을 달기가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커에 눈금에 20g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20ml 눈금에다 소금을 채우면 약 20g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리터 통 기준입니다. 20리터 통 기준에 약 20ml 1000배죠. 예,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수는 그것에 약 6분의 1 정도 타시면 됩니다. 20ml 6분의 1은 얼마죠? 약 5ml. 예, 굉장히 작은 양이죠. 5ml. 예, 이 정도만 타주시면 됩니다. 예, 5ml. 예,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20리터 통에다가 담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예, 물에다 녹여서 20리터 통에다 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농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사전에 농도장애 테스트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몇 가지를 더 합니다. 풀액비를 이렇게 걸러서 부어 가지고요. 풀액비 만들 때도 저는 여기에 천일염하고 천매암이 들어가 있거든요. 배추의 뿌리 발달을 위해서 굴껍질 칼슘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조금 넣습니다. 넣는 분량은 굴껍질 칼슘 20ml, 아미노산 40ml 이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닷물 주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주는 건 절대로 피하세요. 항상 천연 액비나 천연 비료, 천연 농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진하게 주기보다는 옅게 해서 자주 뿌리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예. 천일염 뭐 집에 다 있으실 거고요. 혹시 간수는 없으시면 시중에서 간수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요. 풀액비 공짜잖아요. 예. 돈 안 들면서 배추한테 필요한 미네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비 주었던 구멍에다가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